미나상 고니치와. 여러분들의 일본 대학 합격을 서포트해드리는 이재유 전문 플래너 성순쌤입니다. 오늘 4강에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틀린 한자는 바로 8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네, 비교해볼 한자는 이 두 자고요. 한눈에 봐도 그 차이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선비사자가 되겠네요. 자, 선비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일본어에 훈독이 없네요. 그리고 한국어로 사로 읽을 때에는 일본어 발음은 시로 발음이 됩니다. 그럼 이 사자가 들어가는 예시 단어를 볼까요? 네, 무사할 때에도 선비사자를 쓰고요. 사기가 오르다 할 때에도 선비사자를 씁니다. 그럼 일본어 발음은 아까 시로 읽는다 했으니 확인을 해보면 무사는 무시, 사기는 시키. 네, 시로 읽어줬습니다. 네, 쓰는 순서 가겠습니다. 먼저 가로로 그어주시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주시고 밑에 받쳐주시는 획을 쓰시는데, 여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위에 획과 가로지르는 획 중에 아래 획 중에서 이 길이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선비사는 위쪽에 있는 획의 길이가 좀 더 길고 아래쪽에 있는 획이 훨씬 짧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옆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선비사자가 됐습니다. 자, 비교해볼 다음 한자를 보면 흑토가 되겠습니다. 흑이라는 뜻으로 읽을 때에는 쯔찌로 읽어주고, 토로 발음을 할 때는 일본어로 노 또는 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는 좀 유의하셔야 돼요. 예시 단어 가볼까요? 국토 할 때 토, 토지, 토양. 토자는 워낙 쓰임새가 많은 한자이기 때문에 예시 단어도 3개를 들었고요. 그럼 발음을 보겠습니다. 국토일 때는 코크 노 탁점이 있습니다. 토지일 때는 탁점이 없는 토치로 발음이 되고, 토양일 때는 노조 해서 또 도로 발음이 됩니다. 탁점이 들어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좀 단어가 다르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자, 다음 쓰는 순서 가볼까요? 자, 요것도 역시 가로획을 먼저 그어주세요. 선비사자 쓰듯이.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로질러서 받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의할 부분이 선비사하고는 반대입니다. 자, 흑토는 위보다 아래가 더 길어요. 그쵸? 아래 획이. 요 부분 흙이니까 조금 더 땅이 넓으면, 아래쪽이 넓으면 더 안정감이 있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쓰는 거 옆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하나, 둘, 셋. 이렇게 길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비교해 봤던 한자는 바로 선비사와 흑토가 되겠고, 선비사일 때는 여기를 짧게 한다. 그리고 흑토일 때는 길게, 안정감 있게 길게, 요게 흑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비슷한 한자, 틀린 한자 찾으러 갑시다. 첫 번째 한자입니다. 작을 소자가 되겠습니다. 작다, 부피가 작다 라고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찌사이, 한국어로 소로 읽을 때는 일본어로는 쇼로 읽어줍니다. 예시 단어 가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일본에서는 소학교라고 합니다. 소학교. 그리고 소설 뭐 잘 아실 거고, 일본어 발음을 확인해 보면 초등학교인 소학교는 쇼각고 쇼로 읽어주고, 소설도 쇼세츠로 읽어줍니다. 자, 쓰는 순서를 가보겠습니다. 쓰는 순서는 먼저 가운데 거를 먼저 쭉 중심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좌측 획을 써주시고 그 다음이 우측 획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가운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네, 작을 소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은 소자와 비슷한 다음 한자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 적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적다, 그럼 보통 부피를 얘기하죠. 그래서 적다, 그럴 때는 스쿠나이 해서 적다. 부사로 조금으로 쓸 때는 스코시로 읽어줍니다. 한국어 발음은 소고요. 일본어 발음은 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시 단어 가볼까요? 소년, 쇼넨, 소년. 그리고 소자화 할 때도 이 소자를 쓰는데, 소자화는 아이를 적게 낳아서 아이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을 소자화라고 하죠. 자, 발음은 소년은 쇼넨, 소자화일 때는 쇼시카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네, 쓰는 순서 가보겠습니다. 아까 작을 소랑 똑같이 가운데를 먼저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우측 그어주시고, 마지막에 아래 이렇게 받쳐주시면 적을 소가 됩니다. 옆에서 확인을 다시 해볼까요? 가운데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은 적을 소자가 됩니다. 자, 이래서 지금 비교해본 한자가 작을 소와 부피가 작다, 그리고 양이 작다의 적을 소가 되겠고, 여기에서 보시면 적은 소는 아래 이렇게 받침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비슷비슷한 한자, 틀린 한자 찾으러 갑시다. 이번에 찾아볼 틀린 한자는 바로 이 두 한자이고요. 자, 그럼 앞에 있는 것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 안내, 속을 얘기하죠. 그래서 안이나 속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우치로 읽어주고요. 내로 읽어줄 때에는 나이로 발음을 합니다. 예시 단어를 볼까요? 네, 내각, 일본의 의원 내각제죠. 그래서 내각, 수상 있는 행정부를 가리키는 거고, 안내 하는 건 다 아시니까 이럴 때에도 안내해서 속내, 속을 가리키죠. 자, 그러면 일본 발음을 볼까요? 내각은 나이카쿠, 그리고 안내할 때는 안나이 이렇게 읽어줍니다. 쓰는 순서 갑니다. 쓰는 순서. 자, 먼저 좌측 획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역 모양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사람 인자를 쓰듯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4획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안내자가 됩니다. 다음 비교해볼 한자는 고기 육자입니다. 고기 육. 물론 여기에서 보시듯이 고기라는 뜻으로는 읽어주지 않고요. 한국어로 육으로 읽을 때는 일본어 발음으로 니쿠로 읽어줍니다. 예시 단어 갑시다. 육식, 과육, 고기를 먹는 거. 자, 육식, 과육. 자, 과일에서 그 겉에 쌓이는 뭐 이런 것들, 과육. 그러면 일본어 발음으로 가보면 육식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니쿠로 읽어준다 했으니까, 자, 니쿠 쇼크, 과육도 카니쿠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쓰는 순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썼던 안내자와 시작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획을 그어주시고, 기역 모양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써주시고, 약간 작게 쓰신 다음에 요 안에다가 한 번 더 사람 인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총 6획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비교해봤던 한자가 안내자와 고기 육자입니다. 안내자는 안에 이렇게 사람 인자가 하나가 들어가지만 고기 육자는 2개가 들어갑니다. 사람 인자가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틀린 한자 찾으러 갑시다. 이번에 찾아볼 한자는 바로 요 두 글자고요. 앞에 있는 한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보신 한자입니다. 나무, 목이란 한자인데, 나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키나 코로 발음을 해주시고, 목으로 읽어줄 때는 일본어로 목구나 목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 단어를 가보면 엄청나게 큰 나무를 얘기하는 거목, 그죠? 그 다음에 목재, 나무로 되어 있는, 자, 목재, 나무 재료를 가리키죠. 일본어 발음은 쿄보크로 읽어주네요. 거목일 때에는, 목재일 때는 또 모크자이로 읽어주고, 뭐 이런 한자가 한두 번은 아니니까 그때그때 유의하셔서 암기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쓰는 순서를 가보겠습니다. 나무 목 먼저 열십자 써주듯이 가로로 먼저 가시고 위에서 다시 내려오십니다. 내려온 다음에 좌측을 먼저 획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이 우측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겠지만 열십자 그리듯이 하나, 둘, 그리고 좌측부터 이렇게 그으시면 나무 목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나무 목자와 비슷한 한자를 보시면 네, 바로 여기 획 하나가 더 아래에 추가가 됐는데 근본본이란 뜻이고 근본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모토로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본으로 읽을 때에는 일본어는 혼으로 발음이 됩니다. 예시 단어를 보겠습니다. 본론 그리고 자본 뭐 뜻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 할 때는 혼론, 자본 할 때는 시혼 이렇게 혼으로 읽어줍니다. 쓰는 순서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죠? 아까 나무 목자 쓰시듯이 먼저 열십자를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획, 우측획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갈라주시면 이렇게 탁 끊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근본 본자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비교해 본 한자가 바로 나무 목자와 근본 본자였고요. 자, 나무 목에다가 근본 본 획 하나를 아래에 가로질러 주시면 목이 본이 되는 거죠. 4강에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본 틀린 한자는 요 8자였습니다. 그럼 4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데시다.